안녕하세요, 여러분. 다들 말씀이 없으셔서 이렇게 괜찮으니까 좀 마이크로 안녕하세요 좀 해주세요. 참 다들 안녕하십니까.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사실 준수업 여러분 다들 일정 있을 텐데 이렇게 준수업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WL은 계속 신청을 받고 있고요. 또 다음 주 월화, 다음 주 월화 이렇게 해서도 또 제가 운영하는 성김 역량도 하고 있으니까 신청 많이 해주십시오. 한 반에 그래도 한 10명에서 15명은 가능하실 것 같아요. 근데 또 다른 교수님이 또 신청하시면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최대한 관련해서는 안내지를 제가 또 카톡방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졸업하기 위해서는 역량을 몇 개를 패스를 해야 졸업을 하는데 이제 대면 수업하고 하면 여러 가지로 여러분 바쁠 거예요. 지금도 바쁘시지만 그래서 학교 오시면 열 체크 하시고 하실 수 있으니까 겸사겸사 오실 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다른 수업들도 다 화면도 그렇고 다들 잘 안 하시더라고요. 또 개인 회사가 또 다른 거니까. 네. 지금 앞 시간 같은 경우는 준수업이 되게 엉망이 됐어요. 막 인터넷도 끊기고 저도 막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막 호스트가 바뀌어서 또 하여튼 앞 시간 학우들은 되게 고생 많이 했어요. 월요일날도 이상하게 앞 시간에 있는 친구들이 좀 자꾸 그러더라고요. 참. 네, 좀 몇 분만 더 들어오면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이제 이번 주가 12주니까 이제 수업 좀 들으시면 이제 여러분 벌써 이번 학기가 마치네. 백석인증제 관심 있는 친구들은 빨리 카톡을 주세요. 장학금 신청을 또 제가 올리는데 또 시간이 걸려서 조금이라도 관심 있는 친구들은 해주시고 이미 등록하신 분들은 제가 장학금 신청서 양식을 드릴 테니까 작성해서 스캔해서 주시는 게 제일 좋은데 하여튼 그 방법은 또 따로 공지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사회성을 발표하고 피드백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응답란에 토익이 아니고 질의응답란에 뭐가 잘못 눌렀어요 제가. 생각 없이 눌렀는데 아까 이모 교수님도 왔다 가시고 막 네. 지금 다른 교수님이 또 들어오는데 조영재 교수님 이거 제가 모르고 초청을 해드렸네요. 이거 교수님 죄송하지만 제 겁니다.
어, 이게 이하송 학생 건데 이게 아마 그 줌 들어왔다 다시 들어와서 이렇게 붙는 것 같아요. 아까도 이모 교수님 한 분이 계셨는데 (5분부터) 다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처럼 그 영상을 올려드릴 텐데 그 영상이 잘 음성하고 다 잘 나오는지 여러분 그 카카오톡에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수정을 해서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 노트북 화면이 나올 테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회성 영상을 제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차로는 첫 번째, 사회성과 관련된 사회적 이슈를 소개해드리고 두 번째, 프로젝트의 분석 및 내용, 그리고 해결 방안을 발표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사회성의 바람직한 모델을 소개하고 마지막으로 기대 효과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사회성이란 사회적 관계망을 통해 상호작용하면서 팔로워십, 파트너십, 리더십을 발휘하여 조직에 공헌하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또한 사회성은 인간이 속하고 있는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성장 발달하는 과정에서 공동체의 사고, 생활 습관, 문화, 언어, 역사, 도덕 관습, 규범 등을 배우고 내면화하며 바람직한 환경을 이루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다시 전체 화면 제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나온다고 하시니까. 안녕하세요. 저희는 공동체로 구성된 사회에 대해 발표할 사회성 팀입니다. 먼저 목차로는 첫 번째, 사회성과 관련된 사회적 이슈를 소개해드리고 두 번째, 프로젝트의 분석 및 내용, 그리고 해결 방안을 발표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사회성의 바람직한 모델을 소개하고 마지막으로 기대 효과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사회성이란 사회적 관계망을 통해 상호작용하면서 팔로워십, 파트너십, 리더십을 발휘하여 조직에 공헌하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또한 사회성은 인간이 속하고 있는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성장 발달하는 과정에서 공동체의 사고, 생활 습관, 문화, 언어, 역사, 도덕 관습, 규범 등을 배우고 내면화하며 바람직한 환경을 이루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회성은 공동체와 타인과의 관계를 통해 형성된 공동의 인격이며 사회에 대해 책임지는 삶으로 서로를 따르는 힘 팔로워십, 함께 협력하는 힘 파트너십, 서로를 주도하는 힘 리더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사회적 이슈를 파트너십, 팔로워십, 리더십으로 나누어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저희는 팔로워십의 부정적인 사례를 사회적 거리두기 실패로 선정하였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을 권고하였지만 한강에는 나들이를 나온 시민들로 북적이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많은 인파 탓에 2m 이상 공간 확보를 하지 못하거나 배달 음식을 먹으며 마스크를 끼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대다수였습니다. 결국 이러한 현상은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나오게 하였습니다. 사회적 캠페인에 동참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를 알아보니 한 시민은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은 알고 있지만 하루 이틀도 아니고 한 달째 집에만 있으려니 너무 시간이 무료했고 모처럼 봄 분위기를 즐기러 나왔다라고 하며 야외는 실내보다 탁 트여 공기가 잘 통하기 때문에 감염의 위험이 적을 것이라고 판단하여 나왔다고 말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파트너십의 부정적인 사례로는 일본의 경제 보복을 선정하였습니다. 작년 7월 일본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생산에 필수인 세계 소재에 대한 한국 수출 규제를 강화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추가 조치로 8월에는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수출 무역 관리령 개정안을 처리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때 화이트리스트는 전략물자 수출 시 관련 절차 간소화 혜택을 받는 국가 목록으로 일본과 한국 모두 화이트리스트 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한국은 일본을 화이트리스트 국가로 지정한 상태입니다. 마지막 사회적 이슈로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일본 정부의 무능한 대처가 있는데 아베 총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대책으로 면 마스크를 각 가정에 2장씩 배분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약 3주간 배포된 마스크는 560만 장, 즉 280만 가구에게만 전달되었고 그것마저 도쿄시에만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스크는 너무 작아서 쓰기 힘들다는 사람들의 의견이 다수 발발하였습니다. 이후 마스크 공급 부족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건의를 하자 일본 정부 측에선 마스크를 세탁하여 재사용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몇 번 세탁을 하게 되면 마스크가 망가지는 일이 발생하게 되어 마스크를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게다가 임산부용 마스크에서는 벌레 또는 곰팡이가 발견되어 전량을 회수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분석과 내용, 해결 방안을 발표할 김솔지입니다. 앞에서 말한 사회적 이슈들은 일상생활 속에서 공동체로 활동할 때 무책임한 행동들로 인한 피해입니다. 이런 생활 속 무책임한 행동들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사회성이 필요한데요. 사회성의 종류로는 사회참여, 이타심, 경청, 상호작용, 사회공헌이 있습니다. 사회참여입니다. 사회성에 기반한 책임은 사회참여입니다. 사회참여는 개인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와 타인과의 관계를 통해 자신의 내적, 외적 자원을 사회를 위해 기여하는 사회적 행동 또는 사회적 공헌입니다. 이타심입니다. 인간은 개별적 존재이면서 동시에 공동체적 존재로 사회 속의 나로 살아가기 때문에 나라는 사람에 대해서만 생각하고 행동할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더불어 사는 다른 사람에 대한 인식과 사고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경청입니다. 경청은 대화 과정에서 적극적인 수용력과 협력, 대화의 주도적 참여를 반영하는 요소가 되기 때문에 소통의 사회성 요소로 규정할 수 있습니다. 상호작용입니다. 배려에서의 사회성 요소는 상호작용입니다. 배려는 자신과 타인에 대한 인정과 이해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며 특히나 타인에 대한 따뜻한 마음과 공감이 행동으로 표출되는 것입니다. 사회공헌입니다. 어떠한 일의 크기 등을 상관하지 말고 매사에 그리고 타인에게 공헌하는 사람으로 활동하려는 자세를 가지는 것입니다. 해결 방안입니다. 사회 참여를 실천한다면 사회에서 자신에게 기대되는 것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상대방의 역할과 책임 또한 잘 이해하고 상호 영향력을 행사하며 공동체가 당면한 문제와 상황을 함께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타심을 실천한다면 인간은 분리감과 소외감을 느끼지 않고 올바른 사회 구성원으로서 공동체 안에서 역할을 감당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경청을 실천한다면 상대방의 이야기를 경청할 때 상대에 대한 존중의 의미가 드러나고 이는 공동체를 안정화시킬 수 있습니다. 상호작용을 실천한다면
타인의 상호적인 관계에서 타인의 입장을 생각하고 행동하며 타인에 대한 따뜻한 마음과 공감이 형성될 것입니다. 사회공헌을 실천한다면 어렵거나 자신을 힘들게 하는 일이라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자신을 개발할 수 있고 성장시킬 수 있다는 가치관의 변화를 일으켜 타인에게 공헌하는 사람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파트너십의 바람직한 모델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제는 천종윤 대표인데요. 천종윤 대표는 2019년 12월 31일 중국 우한시에서 원인불명의 바이러스성 폐렴 환자가 집단으로 발생했다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이때 천종윤 대표는 바이러스의 위험을 감지해 모든 연구를 중단하고 국내 코로나19 진단 시약에만 매달리며 2020년 1월 중순 코로나19의 염기 서열을 공개하고 진단키트를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코로나 진단키트 개발에만 2주, 긴급 사용 승인에 1주, 해서 보통 진단키트 개발 속도의 약 16배인 3주 만에 코로나19 진단키트를 개발하는 놀라운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심지어 해외의 95%의 국가가 시즌 진단키트를 수입하는 등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와의 파트너십도 잘 보여주고 있는 파트너십의 바람직한 모델 시즌 천종윤 대표였습니다. 그 다음으론 팔로워십에 대한 임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사회에서 리더십이 중요하다고 많이 말하지만 리더십만큼이나 리더들을 뒷받침해주는 팔로워십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팔로워십은 연예인과 매니저 사이에서도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지적 청년 시점이라는 프로그램은 연예인과 그 연예인 매니저의 일상에 대해 보여주는 TV 프로그램입니다. 이 중에서도 팔로워십을 잘 발휘했다고 말할 수 있는 인물 중 한 사람은 박성강 매니저인 송희 매니저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박성강 매니저인 송희 매니저는 일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상황이었지만 매니저라는 직업으로서 일 처리도 똑부러지게 잘하는 모습을 보였고 박성강에게 진심 어린 충고까지 건네는 매니저로 성장하여 2018년 MBC 방송 연예대상에서 박성광과 베스트 커플상으로부터 인기상까지 이관왕의 주인공이 됐다고 합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팔로워십이 뛰어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리더십의 바람직한 모델로서 질병관리본부의 정은경 본부장님을 선정했습니다. 정은경 본부장님은 전 세계적인 재난 상황에서 질병관리본부 본부장으로서의 소임을 다하고 계십니다. 정은경 본부장님은 머리 감을 시간도 아껴야 한다며 뒷머리를 짧게 자르고 하루에 1시간 내지 2시간밖에 잠을 자지 않으시며 잠시 눈을 붙이는 시간을 제외하면 온종일 긴급 상황실을 지키고 있다고 하십니다. 미국의 세계적인 경제 전문 일간지 월스트리트 저널은 정은경 본부장님을 코로나19 사태의 영웅으로 뽑기도 하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카리스마 있고 자존심이 강하고 정치적으로 계산적인 선출직 지도자보다는 전문 관료가 진짜 영웅으로 떠올랐다고 분석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최근 의심 환자 신고와 검사 건수가 감소했고 지역 감염 사례가 감소하여 코로나19에 대한 경계심이 느슨해진 게 아닌가 하는 걱정이 앞선다고 하셨습니다. 발표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기대 효과로는 사회성이 갖는 중요성에 대해서 깨달을 수 있고 사회성의 정의와 하위 요소 3가지에 대해 이해할 수 있고 팔로워십, 파트너십, 리더십의 개념을 생각하며 더 나은 사회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 사회성팀 발표였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사회성 발표 잘 해주셨는데, 코로나 관련된 얘기들을 좀 많이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코로나 관련해서는 사회적 책임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다음에 인성가치 8가지 보면 거기 책임 요소가 있는데, 코로나는 책임이죠. 우리나라는 이런 책임에 대한 사회성이 어느 나라보다 잘 강조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보호하는 것보다 자신 때문에 상대방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좀 문화가 잘 갖춰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는 당분간 적어도 백신이 나오기 전까지는 계속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런 면에서는 우리 학생들이 좀 잘 대처를 해주시는 것 같고요. 지금 학교도 열 화상 카메라가 다 있어서 학교 오실 때 다 체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당연히 된 문화가 잘 정착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그리고 좀 좋은 거는 그 실제적인 인물과 사례들을 많이 들었어요. 좀 어쩔 때는 그 사례가 조금 안 맞기도 했지만 그래도 접근 방식이 쉬웠고 또 나중에 어떤 인물을 선정하면서 사실은 리더십이 좋은 인물, 파트너가 좋은 인물, 팔로워가 좋은 인물을 실제적으로 얘기를 좀 해주시니까 이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또 들기도 했고 근데 이 팀도 조금 아쉬운 게 전체적인 프로젝트 그럼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팔로워 파트너 리더십을 잘할 수 있을까라는 나름대로의 프로젝트를 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자면 만약에 대면 수업이라면 뭐 옆에 쪽 학생들 우리 뭐 조원끼리 이미 이제 우리가 조별 활동하면서 역할 배정을 잘 하셨고 그 가운데 팔로우 파트너 리더십이 잘 발휘가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미션들을 하는 거죠. 뭐 사회성 미션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않고 조별 마니또 같은 거 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온라인 상에서도 괜찮을 것 같아요. 마니또. 네. 저는 백성인증자 하면 제주도 가면 마니또부터 해요. 네. 근데 마니또 하면 우리 남학생들이 조금 저조한데 열심히 참여해 주셔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관계 형성을 통해서 실질적인 역량이 많이 개발이 되죠. 네. 사회성 관련해서 또 질문 있나요? 질문? 네, 역시 질문은 잘 안 하시는군요. 카카오톡이라도 질문해 주시면 좋은데. 네. 코로나는 당분간 오래 갈 것이고 사회적 거리두기는 잘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 관련해서 방학 때 백석인증제 가능할까요? 하는데 저희 백석홀이 2,000석이 저희 200명 이번 예상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좀 적게 잡은 건데 별 문제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갑자기 하품이 나와가지고. 그렇고, 오늘 여기 보시면, 그리고 또 여기가 참 좋은 게, 사회적 이슈와 분석과 해결 방안을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걸 이렇게 하면 할 수 있겠구나라는 것들이 잘 인식이 됐어요. 특히 해결 방안을 제시하기 전에 이렇게 실질적인 인물을 얘기를 해주시니까, 이게 거리에 되게 와닿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리더십은 과거와 많이 다릅니다. 과거에는 카리스마 있는 리더십에 각광받았다면 오늘날에는 섬김의 리더십이에요. 제가 섬김의 리더십을 담당해서 그런 게 아니고 잘 섬길 때 그의 영향력이 그러니까 영향력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실력인데 잘 섬기는 것도 그 사람의 실력인 거죠. 그래서 그럴 때 그 사람이 좋은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박진성 선수의 어머니 리더십인데 엄마처럼 얘기를 잘 들어주고 코치한테 우리 아픈 점을 잘 얘기해준다 해서 어머니 리더십이에요. 근데 사실 박지성 그 존재 자체가 카리스마가 있는 거죠. 그분이 그냥 웃어주는 거 하나만으로도 특히 뭐 국가대표 선수들 입장에서는 같이 뛰는 것만으로도 그의 카리스마의 리더십은 나타나는 거죠. 그렇지만 박지성은 카리스마로 대한 게 아니라 부드러운 엄마 같은 리더십을 많이 발휘했죠. 상당히 예의가 바르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좀 리더십에 너무 거리를 두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발표하신 분도 말씀드렸지만
요즘엔 팔로우나 파트너가 곽강을 더 많이 받아요. 왜냐면 팔로우 파트너가 어떻게 있느냐에 따라서 그 리더십이 각광 받으니까. 진리관리본부장님도 마찬가지죠. 네. 그분이 잘 하시니까 우리나라 전체가 또 그분이 뭐 그런 요소들을 잘 챙기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WTO 후보로도 지금 이름이 거론될 만큼 잘 해내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실적인 사례 좋았고요. 그거를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도 좋았습니다. 자, 질의응답란에 그러면 나는 어떤 이 팔로우 파트너 리더십 중에 나는 어떤 영역에 가까운가? 만약에 자기가 팔로우면 난 팔로우로서 리더를 잘 따라가서 리더를 돕겠다. 나는 파트너십이 좋으니까 이렇게 하겠다. 대부분이 리더십에 대해서는 좀 얘기를 많이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지금 아직 1학년이라 그러실 수 있어요. 근데 팔로우 파트너십만 잘하면 팔로우가 좋은 사람이 파트너십이 좋고요. 파트너십이 좋은 사람이 리더자가 될 수 있죠. 네, 오늘날처럼 서번트 리더십이 각광받는 시대에서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리더십이 없고 팔로우 파트너십이 있다라고 해서 불안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이 팔로우 파트너 리더십은 영유아 시기 때 결정이 됩니다. 영유아 시기 때 결정이 돼서 그게 성인까지 미쳐진다고 하는데 지금 대학생이잖아요. 근데 대학생이라도 충분히 다양한 활동과 경험들을 하시게 되면 이게 개발이 됩니다. 제가 백석 있는 데에서 이렇게 보면 처음부터 리더자가 돼서 리더십을 발휘하는 친구는 아주 드뭅니다. 대부분 어떤 과정을 거쳐서 리더자의 역할로 개발되고 그 리더자의 역할을 잘 수행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거기에서 난 리더십이 너무 없지 않을까? 그래서 조별과제 할 때 항상 뒤로 빠지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 가감하게 해주십시오. 제가 조별 대면 수업 때 조별 조장이나 우리 2박 3일 관계나 성경 역량이나 이런 데서 조장 뽑을 때 갈갈보에서 진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이긴 사람이 리더 시킵니다. 근데 다 그동안 보면 리더 역할을 너무 잘했고 또 우리 학교 학생들 특징이 팔로워 파트너십이 되게 좋아요. 우리 학교 학생은 되게 착하거든요. 예의도 바르고 기본 자체 인상이 좀 좋은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다들 이렇게 보면 잘했다고 리더 역할 그러면 거의 대부분이 조원들이 잘 따라와줘서 잘할 수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리더들이 그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오늘날 리더는 자기 혼자서 그 리더십을 발휘할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은 리더보다는 파트너나 팔로우가 훨씬 관광받는 세대이고 그분의 역할이 더 큰 역할이 된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리더십이 좀 약하다고 해서 너무 마음을 무겁게 할 필요는 없고 어린 시절 때 고착된 거라 할지라도 얼마든지 개발이 가능합니다. 조별 과제 때 그래서 여러분 다음 과목에 조장도 해보시고 자꾸 앞에 서서 발표를 해보시고 지금 다들 보면 잘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그런 영역들이 개발될 겁니다. 예, 수고하셨고 질의응답날에 오늘은 토의가 아니라 질의응답날에 자기의 팔로우 파트너 리더십 중에 자기 어떤 영역이고 그런 강점이 있다. 만약에 리더십이 없는 분들은 나 이렇게 해서 리더십이 개발되고 싶다. 간단하게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준 수업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자, 다음 주에는 또 온라인 강의로 뵙겠습니다. 만약에 준 수업 괜찮다 하시면 또 신청해 주세요. 네, 그렇지만 일단은 온라인 수업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안녕. 네, 여러분 안녕. 이거 좀 시시한데,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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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자애들 지금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